부등식. 부등식 한번 볼게요. 부등식. 여기 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가 있지? 종류가? 부등호의 종류 몇 개 있어? 총 4개 있지, 4개.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있고,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4종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4종류 중에 그냥 하나라도 나오면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꾸로 B가 A보다 작다, 이것도 의미는 맞는 말이지.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은 좌변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 좌변. 그러니까 좌변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오케이? B가 A보다 작다가 아니라 보통 이제 좌변을 기준으로 이제 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좌변을 기준으로.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읽을 때는 방금 지금 내가 읽은 것처럼 A가 B보다 크다라고 읽을 수 있고, 그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A가 B 초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알고 있나? 알고 있지, 그지? 그리고 A가 B보다 마찬가지 작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미만, 그치? 미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표현만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끔 애들이 이제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거나 같다. 맞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다른 표현으로는? A가 B? 이상이다. 그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는 하나 더 있잖아. 일단 A랑 B,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할 때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3가지. 그지? 3가지. 뭐가 있냐면 큰 거, 그지? 그리고 작은 거, 그리고 뭐 있어? 큰 거, 작은 거, 같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3가지가 있지. 3가지. 대소 비교를 할 때. 맞지?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작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작지 않다. 작지 않은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작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도 얘기하지? 이하. 그치? 이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 얘는 크지 않다. 그지? 크지 않다. 오케이. 한 요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다 알고 있지? 그지? 중1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라는 게 나오는데, 해. 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거 있지. 부등호가 2가 3보다 작다. 자, 이 부등호는 어때? 얘는 성립을 하나? 맞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맞는 상황에서의 그 부등식을 참인 부등식이라고 하거든. 참인 부등식, 참이다,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3이 2보다 작다. 이건 어때?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건 뭐라고 하겠어? 참의 반대말이 뭐야? 거짓이지, 거짓, 그지? 거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거짓인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맞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가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지금은 이제 숫자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그 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문자가 포함된 그런 이제 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그렇게 문자가 포함된 부등식에서 참이 되게 하는 x 값의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지. 만약에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x가 3보다 작은 애들이 누가 있을까? 3보다 작은 애들 2 아니면 1도 있고 0도 있고 그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도 가능한가? 2.9 괜찮지? 3보다 작은 거니까 그 다음 2.8도 가능하고 2.7도 가능하고 이런 유리수 쪽도 전부 가능하지 그지? 그리고 루트 3은 어때? 괜찮지? 얘도 1점 얼마니까 맞지? 뭐 루트 2도 가능하고 뭐 루트 2.1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도 전부 괜찮다는 얘기야. 보통 딱 지금 너네 학년 때에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때 3보다 작은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정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수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정수만을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 정수만 생각을 많이 해. 아니면 자연수나. 그러니까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2하고 1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아. 아니면 뭐 좀 더 나아가서 0, 마이너스 1 이런 애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보다 작은 모든 숫자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숫자들. 그러니까 정수뿐만이 아니라 유리수,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 무리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한,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값들이 얘네란 말이야. 그치? 얘네들이 이제 다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씩 쓸 수가 없으니까 무수히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가 3보다 작다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냥 3보다 작은 애들 전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3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수직선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수직선에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기준이 3이니까 3을 하나 찍고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색칠을 해 안 해? 색칠. 그러니까 여기에 색칠을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하지, 그치?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색칠을 하는 거잖아. 3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색칠을 하지. 근데 지금은 3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하지 않겠지, 그치?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왼쪽으로 가지, 그치? x가 3보다 작은 거니까 3보다 작은 애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x값들, 모든 값들은 전부 다 요걸 만족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부등식의 해. 그리고 이제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얘기겠지. 이건 방정식하고 패턴이 똑같지. 너네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도 똑같잖아. 이거의 해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요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뭐 푸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게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하는 방법은 너네가 다 알고 있지. 이항하고 나눠서 x가 2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야.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야. 똑같은 말이겠지. 됐지? 응.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를 좀 볼까? 그 밑에 1번 잠깐 볼게. 자, 다음 보기에서 부등식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개야? 이건 뭐 눈깔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지.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뭐하고 뭐야?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지, 그치? 디귿 미음. 요게 이제 부등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 자, 이것도 너네가 다 배우긴 했을 텐데 자,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어.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 첫 번째는 이거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이지.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이랑 이제 좀 패턴이 비슷해. 등식의 성질도 원래 양변에 똑같이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뺐을 때도 어때? 방향은 유지가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곱했을 때 어때? 곱하면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나? 이거는 사실 C의 값에 따라 좀 달라지지. 그때 다르잖아. 양수면 바뀌지가 않고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바뀌지, 그치? 요것도 다 했던 내용이지.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눴을 때, 똑같은 수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는 경우가 똑같이 이제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우리 나눗셈이라는 것도 어찌됐건 이제 역수를 취해서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패턴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 요거는 다 알고 있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등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경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요런 걸 조금 이제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로워, 등식보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일단 등식, 뭐 부등식의 성질은 이게 다인데 추가로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 자, A가 B보다 커. 그러면 양변을 그럼 제곱을 똑같이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제곱했을 때. 이건 부등식의 성질은 아닌데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뒤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제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뭐나 바뀌거나. 똑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치. 이것도 그때 다르긴 해, 사실. 예를 들어서 너네 2하고 3 중에는 3이 더 크잖아.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면 4하고 9니까 유지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양수라면, A랑 B가 둘 다 양수라면 그대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유지가. 그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 둘 다 음수라면 어떨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중에 일단 마이너스 2가 크지? 그럼 이걸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보면 4하고 9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유지가 되고 둘 다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을 때는 그때 숫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건 없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랑 1 중에는 1이 크잖아. 근데 이걸 제곱하면 4하고 1이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2하고 3 중에는 또 3이 큰데 제곱하면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지? 양수 음수가 섞여 있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달라지겠지,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확실하게 이제 바뀐다 안 바뀐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겠지. 됐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역수를 한번 취해볼까? A분의 1, B분의 1. 이러면 어떻게 돼? A가 B보다 클 때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방향이 바뀌나? 뭐 그냥 2하고 3을 생각해봐. 얘가 크잖아. 역수 취하면 뭔데 이거? 2분의 1하고 3분의 1이지. 어때? 누가 커? 2분의 1이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둘 다 양수라면 오히려 얘는 바뀌지. 이렇게. 둘 다 양수라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양수면 바뀌고, 그 다음 둘 다 음수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2가 크거든. 맞지? 근데 이걸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바뀌지.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둘 다 음수여도 마찬가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음수랑 양수가 섞여 있으면 이런 경우는 사실 그냥 유지가 되겠지, 무조건. 왜냐면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양수가 음수보다 작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을 한다고 해도, 역수를 취한다고 해도 어차피 양수 음수기 때문에 양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도 바뀌는 건 아니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냐?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얘기해 볼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자,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그리고 y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이런 상황의 식이 있어.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의 범위를 내가 찾아보고 싶은 거야. 저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x 플러스 y의 범위를 찾아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x가 제일 작을 때가 2고 제일 클 때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범위를 찾는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x가 2가 될 수는 없지. 3이 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계산의 편의상 그냥 2가 제일 작고 3이 제일 크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그럼 합의 범위는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얼마야? 얼마? 6, 그치? 2랑 4를 그냥 더하면 되지.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하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제일 클 때는 얼마야, 그러면? 8, 그치? 가장 큰 것끼리 더하면 제일 크겠지? 물론 8이 될 수는 없겠지, 그치? 둘 다 3이 될 수 없고 5가 될 수 없으니까 8이 될 수는 없어. 자, 그럼 이번엔 뺄셈으로 한번 해볼까? 뺄셈. 마찬가지 가장 작고 가장 큰 걸 찾으면 돼. 가장 작은 게 얼마지? 얼마가 제일 작을까? x에서 y를 뺐을 때 제일 작을 수 있는 숫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가? 뺐을 때 제일 작으려면 앞에 게 가장 작고 뒤에 게 가장 크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 앞에 게 가장 작고 뒤에 건 가장 클 때가 뺐을 때 제일 클 거 아니야.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가 제일 작은 게 얼마야? x가? x가 제일 작은 건 2, y가 제일 큰 건 얼만데? 5. 그럼 2에서 5 빼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이게 제일 작지. 그럼 제일 클 수 있는 건 거꾸로 하면 되지. x가 제일 클 때에서 y가 제일 작을 때를 빼면 되겠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물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지? 그 다음 곱해서 한번 해볼까? 곱해서 제일 작은 건 얼마야? 8. 제일 큰 건 15. 어렵지 않지? 그럼 y분의 x는, 그러니까 x를 y로 나눴을 때 제일 작은 건 2분의 1? 2분의 1 제일 작나? 제일 작은 거. 여기서 제일 작으려면 y가 어때야 돼? 제일 크고 x는 제일 작아야지. 그럼 뭐야? 5분의 2지. 5분의 2. 그럼 제일 클 때는 4분의 3이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이렇게. 됐지? 근데 봐봐. 이번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들어갔다 해보자.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가 이제 포함이 됐어. 4에. 이때 더한 거의 범위를 다시 찾아봐.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가장 클 때는 8이겠지. 뺐을 때는 마이너스 3. 가장 클 때는 7. 그치? 3에서 마이너스 4를 뺐을 때. 그치? 7.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15. 좀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범위가 양수로만 나왔을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규칙이 있는 느낌이 있었잖아. 가장 작은 것끼리 곱하거나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하거나. 마찬가지 얘는 좀 반대로 뺄셈은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이런 식으로. 나눗셈도 마찬가지.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규칙이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이제 포함이 되고 나서는 이 곱하기가 좀 느낌이 달라졌지, 그지?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원래 제일 작았는데 얘랑 곱해야 오히려 더 작잖아,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제일 크잖아. 얘를 두 번이나 썼지, 그지? 골고루 쓴 게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야. 이걸 구할 때 이런 값의 범위들을 너네가 구할 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곱해서 가장 작게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리고 곱해서 가장 크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돼.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거를 너네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되지? 그럼 y분의 x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일까? y분의 x가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4분의 얼마? 3이 제일 작지. 제일 클 때는 5분의 3? 5분의 3이 제일 큰가? y가 3이라고 생각해봐. 어때? 그럼 3분의 3을 하면 얼마야? 1. 그게 더 크지. 그럼 y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분의 3이니까 어때 그게? 그게 더 크지. 그럼 y를 1억 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억 분의 1 분의 3이니까 얼마야? 3억이지. 엄청 크지. 그러니까 큰 걸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뭐 10억이면 더 커질 거고 1조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지, 얘는.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야. 너네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을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찾아서 범위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지. 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끝도 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없는 거지. 맞지? 한계가 없는 거지. 됐냐? 그리고 봐봐. 그리고 위에서 다시 여기서 내가 이번엔 여기에 등호를 하나 붙여볼게. 이렇게 2에다가만 등호를 하나 붙였어. 그러면은 어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 여기에? 진짜로? 확실해? 잘 봐. x는 2가 될 수 있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y는 4가 될 수 없겠지.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y는 4보다 커야 돼. 4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더했을 때 6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x는 2가 될 수 있어. 근데 y는 4보다 커야 되니까 4가 될 수는 없어. 4.000 뭐 1 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4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둘이 더했을 때 6이라는 숫자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려면 둘 다 등호가 이렇게 있어야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때는 이제 x가 2가 될 수도 있고 y가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더해서 6이 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둘 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등호는 다 안 붙이면 돼. 붙일 필요가 없고 붙이면 안 되고 등호가 둘 다 있을 때만 이제 등호를 붙일 수가 있겠지. 가능한 거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이거? 됐지? 이건 부등식의 성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범위 x랑 y의 범위가 각각 나왔을 때 그놈들을 이제 계산을 한 어떤 식에 대한 범위를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자치견산만 이제 4개만 딱 썼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2x-3y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이제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때 이제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그냥 부등식의 성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자, 옳은 걸 다 고르래. 일단 기억부터 봐봐. 기억 괜찮나? a 플러스 8하고 b 플러스 8.
이렇게 된대. 괜찮아 이거? 괜찮지? 양변에 똑같이 8을 더했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니은은 어때? 괜찮나? 3분의 a가 3분의 b보다 크대.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작다라고 나와있지 문제에서. 괜찮나 이거? 니은? 안 되지 그지?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잖아. 양수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디귿은 어때? 얘는 참인가? 괜찮지? 뭐 먼저 한 거야 일단? 여기서 무슨 짓을 먼저 했어? 그치? 2를 먼저 곱했지 그치? 요거 순서도 좀 알아야 돼. 먼저 마이너스 6을 더하고 2를 곱한 게 아니지. 마이너스 6을 먼저 더하고 2를 곱하면은 뒤에가 12가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을 뺐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만한 요소가 없잖아. 양수를 곱하고 똑같은 걸 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지. 이거 참이지. 자, 다음 리을은 어때? 먼저 무슨 짓을 했을까? 먼저? 마이너스 2로 나눴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지.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했잖아.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거지. 그래서 리을은 틀렸겠지. 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어때? 양변에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했지. 음수를 곱했으니까 방향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4를 더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바뀐 채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맞는 거 3개.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자, 이제 1차 부등식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 나갈 게 요건데 1차 부등식. 자, 일단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냐면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를 갖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그냥 똑같아 패턴은. 1차 방정식하고 일단 1차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부등호가 있으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서 a가 뭐가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되지. 0이 돼버리면 이제 1차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 1차 부등식을 이제 푸는 방법은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지? 똑같이 하면 되지. 4를 이제 2항을 하는 거지. 근데 2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변에 원래 뭐 하는 거야? 4를 더해서 만든 걸 그냥 2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 맞지? 그냥 편하게. 그래서 넘겨서 2x가 4보다 크다라고 나올 텐데 마찬가지 양변에 4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양변을 2로 이제 나눠줘야지. x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는 거니까 양수를 곱하는 건 당연히 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부등식이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매 계산마다 부등호의 방향을 신경을 써야지. 이게 바뀌는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걸 신경 쓰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숫자로만 나왔지만 나중에는 막 이제 ax가 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 앞에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 마찬가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우리가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직선에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얘는 이제 2를 하나 찍고 얘보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리고 등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색칠은 하지 않고 맞지?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지.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맞지? 자,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것도 있어. 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a가 0일 때인 경우가 있어. a가 0일 때. 그러니까 a가 0이면 1차 부등식은 아닌 거지. 그치? 1차 부등식은 아니야. 그럼 봐봐. a가 0이라고 하면 잘 봐.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굳이 이제 0에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좀 과정을 좀 써보면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써보면 이 상태에서 이제 b 값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거야. 만약에 b 값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은 x가 얼마든 간에 무조건 계산하면 얼마야? 0이 되겠지. 그지? 곱하기 0이기 때문에. 맞지?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는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만 남을 거야. 그러면 이 부등식은 어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 부등식은? 참이겠지. 그치? 참. 맞아? 근데 봐봐라.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을 넣어도 부등식은 어때? 참이지. 2를 넣어도 어때? 참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 10억을 넣어도 이 부등식은 어때? 참이지.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가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실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 중3 거에서. 그치?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친 게 실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다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참이니까 얘 같은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b 값이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부등식이 나올 텐데 얘는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치? 거짓이니까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x에다 뭘 넣었을 때 얘를 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무조건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야 이게 지금. 1차 부등식은 아닌데 x 앞에 1차 부등식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x 개수가 0일 때 그때 이제 해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찬가지 b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이거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해는 없다라고 하겠지. 됐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 자 부등호의 종류가 우리 4개가 있다 했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a는 똑같이 0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것도 식은 0 곱하기 x 마찬가지 여기 무조건 0일 거고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b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럼 b가 만약에 0이면 어때? 참이지. 그치? 같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x가 뭐야?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어때? 참이지. 참이니까 마찬가지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b값에 따라서 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맞지? 여기선 양수일 때 모든 실수가 나왔는데 얘는 양수일 때 오히려 해가 없다가 나오잖아.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부등호 하나당 b값이 낼 수 있는 게 양수랑 0이랑 음수니까 요 부등식 그 부등호 하나당 3개가 있단 말이야. 3개가. 근데 부등호의 종류가 4개가 있으니까 총 12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그 12가지 경우를 너네가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풀어주면 돼. 이해를 해서.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지금. 그치? b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대입해보면 참이다 거짓이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참이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거짓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푸는 거지. 됐어? 사실 이거는 고1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해. 고1 때. 고1 때 부등식이라는 걸 또 배우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긴 해. 근데 이게 지금 일품이다 보니까 일품은 살짝 고등학교 것도 살짝 갔다 와. 가끔 이제 나와. 고등학교 것도 조금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활용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요것도 좀 기억은 하고 있어. 오케이?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이거는. 이거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 여기 교재 풀 때 아마
한 문제, 두 문제 뭐 정도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그지? 교과서 띄어넣기라고 해서 한 가지 경우만 나와 있긴 한데, 그지? 한 가지. AX가 B보다 클 때, 이 부등호 하나에 대해서 A는 0이니까 A가 0이면서 B가 이제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네가 실수, 이게 지금 2학년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쓸 수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왜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안 되냐면, 이것도 몇 개 있냐? 이거 만족하는 X가?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이거 만족하는 X 몇 개야? 이거 만족하는 X 몇 개야? 2보다 큰 X 몇 개냐고? 많이? 그치, 이것도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이게 쓰는 게 맞아. 근데 아직 실수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저렇게 표현을 한 거지. 됐어? 자, 그래서 6번을 잠깐 보면,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한, 일단 1차 부등식을 이제, 그치? 1차 부등식을 보여주고 있지. 자,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 계산하려면 당연히 최고차가 아니라 X 개수들을 다 정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해야 돼? 10을 곱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지. 그러면 2x-9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 5x-15가 2x-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2항을 좀 해주면 되지. 자, 2항 하면은 3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5 반대로 넘기면 6이 나오겠지. 아직까지 부등호 방향이 바뀔 만한 요소는 없지. 그치?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줄 거야.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답이지. 얘가 해가 되고 이걸 수직선 위에 표현하라 했으니까 2를 찍어주고 이번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색칠을 해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주면 요게 이제 수직선 그림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2x-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풀었더니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3 이상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풀었더니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 나와 있고 이제 이 부등식의 미지수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정리해서 풀면 되지. 일단 a는 반대로 2항을 해서 a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4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을 거고, 이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3이면 되는 거지. 그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다시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이게 3이다를 만족하는 a 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2 곱하면 a 플러스 4는 6일 거고, a 값은 4 이항하면 2라는 값이 나오겠지. 뭐 이런 거. 지금은 뭐 내가 예시를 드는 거다 보니까 좀 간단한 걸 했는데 보통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 주어지고 이제 요 부등식에서 미지수를 찾는 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두 번째가 더 어려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x-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이렇게 해볼까? 작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만족하는 해 중에서 자연수가 4개가 나온대.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요 만족하는 해 안에 자연수가 딱 4개가 있대.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얘를 풀어보면 2x가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분의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이제 수직선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일단 2분의 a 플러스 4를 찍어주고, 요거를 얘 이하니까
색칠을 해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4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연수의 시작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1, 2, 3, 4가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딱 4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엔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지, 그치? 그치? 5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5개가 되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4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요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야. 얘가 4가 돼도 되나? 얘가? 괜찮지? 되게 쉽게 얘기하네. 이거 너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얘랑 얘랑 같아도 되는지 그거 따지는 걸 제일 어려워해. 얘가 4가 돼도 괜찮지. 그치?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이걸 딱 잡고 얘 4쪽으로 옮겨본다고 생각을 해도 4쪽으로 옮겨본다고 하면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자연수 몇 개야? 4개 맞지? 1, 2, 3, 4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얘랑 4랑 같아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반대쪽에 가서 얘가 5랑 같아도 되나? 그건 안 되지, 그지? 얘가 이제 이걸 딱 잡고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자연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돼버리지. 5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같으면 안 돼. 이해하지? 그래서 이 범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등호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가장 어려워해, 애들이. 이게 제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되게 쉽게 얘기했어, 근데. 아무튼 요거만 좀 주의해주면 돼. 맞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봐라 라는 거지. 요걸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4를 전체적으로 빼면 마찬가지로 바뀌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4 이상 6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조금 까다로워.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이건 고등학교 때도 아까 부등식을 한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도 거기서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유형이 좀 어려워해. 이 유형은 요거를 대충 이 그림까지는 대충 아는데 근데 여기서 등호 붙이는 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잘 기억하라고. 맞지? 자, 9번은 이제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게 나왔지. 그냥 부등식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자 일단 풀어볼게. 5x 플러스 7이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x 넘기면 3x가 a-7 이하니까 x는 3분의 a-7 이하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지금 저 그림의 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저 그림의 해는 뭐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뭐 한 거야? 그치?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결국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a-7은 마이너스 1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됐어? 뭐 이게 이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끝이야. 내용 뭐 그렇게 많지 않지.